고 김문기 처장 장남의 기자회견 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김문기 처장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12월 21일 당신이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당일 21일 20시에 저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바로 차를 타고 성남도시개발로 향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회사 직원에게 연락해 개발사업 1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시 20분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도착했고 방금 막 문을 연 직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사무실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과 이미 하얗게 변색된 손바닥에 이미 늦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아버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참혹한 모습에 더 이상 아버지의 얼굴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망설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발인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출연하는 성탄 기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 부부는 산타 복장을 하고 캐럴에 맞춰 춤을 추고 랩을 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만큼은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 후보, 즉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운동원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가족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나 낯선 곳이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오늘 제가 선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계시지 않음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끝까지 정황상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자료로 인해 아버지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아버지를 대장동 관련된 인물로 보는 여론이 있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삼성건설, 동부 등 건설회사에 다니시다 2013년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에서 큰 사업들을 연달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하셨고 대장동 사업을 개발사업 1처가 맡게 되면서 워낙 큰 사업이라 힘들어하시기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면서 아버지께 걱정돼 여쭈었더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법을 어긴 것도 돈을 받은 것도 특혜를 받은 것도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그리고 가족은 불순한 무리들과 어떤 그 이익관계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에 거의 확신하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대장동 의혹은 꺼질 줄을 몰랐고 어느새 정치권과 검찰 언론에서 대장동을 관할한 임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공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상부의 지시에 성실하게 임했던 죄밖에 없던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끝을 모르는 언론의 의혹 제기, 검찰의 수사, 직원을 보호해주지 않은 회사, 심지어 성남시 의회의 징계 압박,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이러한 것들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은 이재명과 그 측근들 비리를 이분이 거의 덤탱이셔가지고 이렇게 자살 당한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연달아 보도될 때 제가 아버지에게 왜 억울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지 자초지종을 물었대요.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아는 것, 기억나는 것이 정말 없을 뿐더러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인터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도 시장님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싶지는 않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장님은 찌짜명이죠.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게이트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랩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힘들어하셔서 정리되면 바닷가 근처에서 조그맣게 부동산이나 하나 차려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아버지는 더 이상 저희 가족 곁에 없습니다. 추후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분명히 아는 관계였다라는 것. 근데 찌째명은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도 출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재명 대표 뒤에 서 있는 남성.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 트램을 탈 때도 이재명 대표와 한 공간에서 계속 수행합니다. 호주의 한 산에 들러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쪽을 바라보며 농담도 건넵니다. 안에 가면 천년무공 보살이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신한다. 그게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에 갔을 때는 동행하는 인원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됐고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딸에게 자랑한다며 카메라에 V자를 그려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중에 보여줄 수 있어.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하위 직원이라 시장일 때 몰랐고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억울하다며 김 전 처장이 생전에 남긴 영상통화 영상과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또 고인의 아들은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돈 문제나 어느 정치적인 줄 이런 것들이 잘못 엮였다가는 이렇게 큰일 나는 수가 있다라는 것 일단은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아버님의 아들 되시는 이분께는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살면서 이런저런 뭐 정치 쪽의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줄이라기보다는 그럴 뻔했던 적이 있었죠. 이것저것. 네, 되게 위험한 길이다라는 것을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저에게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요새는 방송을 항상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진짜로요. 이런 어떤 팩트 관계, 정치 문제, 이런 수준, 그런 걸 떠난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고요. 어떤 성령과 악령.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그 두 가지의 거대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어떤 거대한 일들 거기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위험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속성이.
그들은 정말 비겁하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어떤 안위,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인지라 반드시 총대 맬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좀 가까이 있었다 싶은 사람들 중에 가장 좀 선하고 그래도 좀 탈이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총대를 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찌재명. 뭐 왔지? 형수 뭐 왔지? 형수 뭐 왔지? 뭐 왔지? 형수 뭐 왔지? 형수 뭐 왔지? 형수 뭐 왔지? 형수 뭐 왔지?